저는 도둑고양이 같은 며느리한테 아들을 빼앗긴 68살 김옥순입니다. 젊은 분들이 요즘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그 반대편에서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예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았어요. 아들 민석이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제 아들 민석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늘 반에서 1, 2등을 다투었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민석이는 성실했어요. 장학금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잘했고 졸업 전에 취업 준비도 착실히 해서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 입사했죠.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옥순 씨는 복이 많네. 아들 하나라도 정말 잘 키웠어라고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석이가 회사에 들어간 지 3년쯤 됐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소개할 사람이 있어.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났구나 싶어서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민석이는 지연이라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깔끔했고 인사도 공손하게 잘했거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민석 오빠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지연이에 대해 더 알게 됐죠. 지연이는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 시내 대형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믿음직스러웠어요. 중환자실이면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겠어요.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건 책임감과 인내심이 강하다는 뜻이니까요. 식사하는 내내 지연이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도 테이블 매너가 참 좋았어요. 또 민석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 다정했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좋았죠. 무엇보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마웠어요. 어머니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취미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 민석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민석 오빠가 평소에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오빠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이에게 물었어요. 지연이 아가씨, 참 괜찮은 것 같구나. 얼마나 만났니?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6개월 됐어요, 엄마. 지연이는 정말 착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지연이는 종종 민석이와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과일이나 떡 같은 선물을 가져왔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줬죠.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는 것까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직접 죽을 끓여와서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라며 챙겨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지연이가 민석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어요. 민석이가 야근하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가져다주는 모습, 민석이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1년쯤 만난 후 민석이가 지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두 손 들고 찬성했죠. 그 아이 참 좋더구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엄마는 그걸로 좋게. 사실 제 나이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현이의 부모님도 만났어요.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지현이 아버님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셨대요. 교육자 가정에서 자란 지현이가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었겠다 싶었죠. 양가 부모님이 만난 자리에서 지현이 어머님이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던 기억이 나요. 결혼식 날 지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어요. 민석이가 지현이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내 아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연이가 우리 민석이의 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은 서울 남부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제 집에서 30분 거리였죠. 가까워서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행복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처음부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았기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갈등의 징조가 보이긴 했어요. 지연이는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했고 제 의견은 거의 묻지 않았죠. 어머니 세대와는 결혼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때는 그저 젊은 아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찾아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해주곤 했습니다. 김치도 담가주고 된장도 만들어주고요. 하지만 지연이는 그런 제 도움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했죠. 민석이가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고혈압이 심해져서 뇌졸중 초기 증상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혼자 지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겠다고 권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 민석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들이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현이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석이가 설득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어요. 지연이는 제가 그들의 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아들 출근 도시락을 싸주려고 하면 지연이가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제 자리를 대신 차지했어요. 주방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방식이 있는데 지연이는 그걸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했어요. 한 번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제가 고춧가루를 먼저 볶으면 더 맛있어라고 조언했더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라며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밑반찬도 제가 해놓으면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자기가 새로 만든 반찬만 식탁에 올렸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제 방 위치였어요. 3층짜리 주택인데 아이들은 2층을 쓰고 저는 1층 방을 쓰게 됐어요. 그것도 현관 바로 옆 작은 방이었죠. 마치 손님처럼요. 온돌방을 좋아하는 저에게 침대를 들여놓고는 어머니, 나이 드시면 바닥에서 자면 허리 아프세요라고 했어요. 제 생활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식사 시간에도 불편함이 많았어요. 지연이는 자기가 만든 건강식만 고집했는데 저는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간도 너무 싱겁고 양도 적었죠. 한 번은 제가 따로 밥을 해 먹으려고 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니, 그렇게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가 먹는 걸로 같이 드세요라고 했어요. 마치 절 통제하려는 것 같았죠. 아들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제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던 민석이가 이제는 들어오자마자 지현이와만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게는 인사만 간단히 하는 정도였어요. 함께 TV를 볼 때도 지현이가 민석이 옆에 꼭 붙어 앉아 있고 저는 혼자 떨어져 앉게 되곤 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현이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손주 소식에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는 임신 사실을 저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우연히 민석이 핸드폰에서 산부인과 영수증을 발견해서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말해주더라고요. 지연이의 출산이 가까워오자 저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가 간호사 출신 며느리를 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자기 엄마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했죠.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에 제 손주를 보러 갔을 때 받은 대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연이 친정어머니는 아기를 자유롭게 안고 돌보고 있는데 저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어머니, 아기 면역력이 약해서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많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아기 사진도 올려달라고 했더니 나중에요. 지금은 바빠서라는 답만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 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민석이는 엄마 지연이가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 예민할 수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라고만 했어요. 그 말에 더 서운했어요. 전에는 늘 제 편이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손주 민준이가 100일이 되던 날 아이들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거기서 지현이 친정어머니가 한 말이 저를, 더 정확히는 제 아들을 향한 말이 저를 피가 거꾸로 솟게 했어요. 우리 지현이가 시댁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잘 참고 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지현이만 힘든가요? 제가 얼마나 조심하고 참았는지 아세요? 라고 외쳤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석이는 저를 책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지연이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날 밤 민석이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우리가 따로 나가서 살까 해.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평생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나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해야겠다고요. 지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앞으로는 너희 생활에 간섭 안 할게. 그냥 같은 집에서 살기만 해도 좋으니 제발 나가지 말아다오. 그렇게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주방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고 손주도 지연이가 허락할 때만 안았습니다. 아들과도 지연이가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대화했어요. 제 삶이 완전히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민석이에게 급한 출장이 생겼는데 지연이도 환자가 위독해서 병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할 수 없이 지연이가 저에게 민준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죠. 그때 처음으로 손주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를 돌보면서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재우고 밥을 먹이고 놀아주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아이를 깨끗하게 돌보고 있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연이가 가끔 저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지연이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해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레시피를 물어보더라고요. 민석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아들이 퇴근 후 가끔 제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함께 TV를 보기도 했죠.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이가 저에게 차 한잔하자고 불렀어요. 그리고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도 똑같이 겪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버린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나의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내가 민석이 아내로서, 민준이 엄마로서 중심에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육아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저는 지연이의 현대적인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이제 할머니를 부르며 제 방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시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내 식구라고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 잃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결국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됐죠. 그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하고 두려웠을 테니까요. 요즘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의 방식을 인정해주면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석이네는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같이 손주 키워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고부 갈등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양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